2023년 3월 기출이고요. 먼저 이 문제를 풀기 위해 심장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네, 심장의 기능은 무엇일까요? 심장이 하는 일은 뛰는 거죠. 뛴다. 이걸 좀 더 다르게 표현하면 박동한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걸 좀 더 이론적으로 표현하면 심장이 수축한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 심장이 수축하면, 즉 심장에서 혈액을 쥐어짜면 온몸으로 혈액이 빠져나갑니다. 그러면 이때 온몸으로 빠져나가는 통로가 되는 거 우리는 동맥이라고 합니다. 동맥에 혈액이 도착하면 동맥혈관이 이렇게 이완, 팽창, 늘어나겠죠. 이 늘어나는 느낌을 손가락 끝으로 확인하는 방법을 우리는 맥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인체에서는 굉장히 많은 종류의 동맥이 있는데요. 그 중에 흔히 가장 보편적으로 맥박을 측정하는 데 사용하는 동맥은 요골동맥입니다. 이 요골동맥이 뛰는 맥박, 요골동맥에서 측정하는 맥박 우리는 요골맥박이라고 하고요. 다음은 지금까지는 심장의 하는 일, 기능을 봤다면 이제 다음은 심장이 기능을 평가하기 위해 우리는 간단하게 심박동수를 측정해 볼 수 있는데요. 심박동수, 여기서 중요한 말씀 드려요. 심박동수라는 건 1분간 심장이 뛰는 횟수, 이걸 심박동수라고 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 심장이 한 번 뛸 때 맥박도 한 번 뛴다고 했죠. 그래서 심박동수를 측정하기 위해 간단하게 우리는 요골 맥박 개수를 측정하면 1분 동안 심장이 몇 번 뛰는지, 즉 1분간 요골 맥박수를 확인하면 심박동수를 알 수 있어요. 즉 심박동수와 요골 맥박은 정상의 경우는 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심박동수, 즉 1분 동안 심장이 뛰는 횟수가 심박동수인데요. 성인의 경우는 1분 동안 심장이요 60회에서 100회 정도 뜁니다. 우리가 흔히 60회 이하의 심박동수를 우리는 느린 맥이네 서맥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100회 이상의 맥박을 굉장히 빨리 빈번하게 뛰네 해서 빈맥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정상적인 심박동수 개수와 서맥과 빈맥의 개수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그러면 심박동수는 제가 요골맥박 개수하고 동일하다고 했는데요. 때로는 이런 경우도 있겠죠. 심장은 기껏 뛰었어요. 즉 기껏 혈액을 내보냈는데 이 심장에서 나오는 혈액의 파동이 손목에 있는 요골 동맥까지 전달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즉 이런 경우는 요골맥박 개수와 실제 심장이 뛰는 개수가 어때요? 차이가 있겠네요. 즉 같지 않은 상황이 있어요. 우린 이런 경우를 차이가 있네. 차질맥이라고 하고요. 그리고요. 요골동맥에서 맥박이 만져지지 않네. 없어졌네. 맥박의 차이, 즉 맥박의 결손이 있네. 그래서 맥박 결손 또는 이거를 결손맥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런 경우는 심박동수를 측정하기 위해 실제로 심장이 뛰는 소리를 들어야 해요. 우리 들어서 알 수 있는 걸 청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짐작이 가시나요? 실제 심장이 뛰는 소리를 듣기 위해서는 즉 청진기가 필요하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 청진기를 심장이 가장 크게 잘 들리는 부위를 찾아서 그 부위에 청진기를 올려놓고 심장 뛰는 소리를 들어야 하겠죠. 이때 심장 소리가 가장 잘 들리는 부위를 심천 부위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 심천 부위에서 측정하는 맥박을 우리는 심천 맥박이라고 합니다. 이 첨이라는 건요, 뾰족하다는 뜻이고요. 심장에서 약간 뾰족한 부위를 찾아서 그 부위가 바로 심천 부위고 그곳에 바로 청진기를 올려놓고 귀로 들어서 확인하는 걸 우리는 심천 맥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심천 맥박을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해서는 어때요? 심천 부위를 찾아야겠죠. 그래서 이제 저와 함께 심천 부위를 찾으려고 합니다. 이유는 뭐죠? 이 부위에 청진기를 올려놓고 그리고 어때요? 여기에서 소리를 들어서 확인하는 맥박이 뭐라? 그쵸? 심천 맥박이지요. 그래서 심천 맥박을 올바로 측정하기 위해 지금부터 저랑 심천 부위를 찾으려고 합니다. 심천 부위 해박적 위치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환자, 즉 상대방의 가슴을 노출시켜서 그림으로 표현하겠습니다. 어때요? 우리는 이쪽이 우측이죠. 그렇지만 환자는 항상 우리 그림은요. 환자 기준이기 때문에 상대방 기준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쪽이 우측이지만 상대방은 어때요? 이쪽이 좌측 되겠죠. 그 다음 어때요? 이쪽은 우측이 될 겁니다. 그럼 가슴 위쪽에 S자 모양으로 이렇게 한 쌍의 쇄골이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쇄골입니다. 좌우에 한 쌍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쇄골 안쪽에 이렇게 가슴 중앙에 세로로 길쭉하고 납작한 뼈가 있는데요. 우리는 제가 빗금으로 그려놓은 이 뼈를 우리는 흉골이라고 합니다. 어때요? 흉골이라는 건 가슴뼈를 얘기하겠죠. 그런데 이 흉골을 절반으로 나눴을 때 흉골 아래쪽 절반 뒤쪽에 이렇게 심장이 숨어 있어요. 즉 단단한 흉골이 심장을 보호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고요. 여기 심장 그림에서 이렇게 아래쪽 약간 좌측으로 뾰족한 부위, 이 부위를 우리는 심천 부위라고 합니다. 즉 이 심천 부위에 청진기를 올려놓고 소리를 듣는다 이 말씀이죠. 그러면 제가 다시 심천 부위를 찾는 좀 더 구체적인 방법을 한번 표현하려고 합니다. 다시 상대방의 가슴을 노출시킵니다. 그 다음에 가슴 위쪽 좌우의 S자 모양으로 제가 이 뼈 이름을 쇄골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쇄골 안쪽 중앙에요. 가슴 가운데 중앙에 세로로 길쭉하고 이렇게 납작한 뼈, 이 뼈 이름이 뭐라? 흉골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쪽은 상대방의 기준이기 때문에 좌측이고요. 그 다음 이쪽은 우측이 될 거예요. 그리고요. 이 흉골 빗금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이 흉골에 이렇게 뼈가 등 쪽으로 이렇게 가슴을 감싸면서 등 쪽으로 이어져 있는데요. 여러분 들어보셨죠? 늑골이라고 합니다. 우리 흔히 갈비뼈라고 하나요? 늑골. 이 늑골은요. 1번부터 1, 2, 3, 4, 5, 6 땡땡땡에서 12개의 늑골이 있어요. 그럼 어때요? 좌우에 12개씩이니까 24개, 즉 12쌍의 늑골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지요. 그러면 1번 늑골과 2번 늑골, 이 사이를 우리는 늑골의 사이, 그래서 늑골간 또는 늑간이라고 합니다. 즉 1번 늑골과 2번 늑골 사이를 제1늑간, 그 다음에 2번 늑골과 3번 늑골 사이를 우리는 제2늑간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3번과 4번 늑골 그 사이를 제3늑간, 그 다음에 제4번과 5번 늑골 사이를 제4늑간, 그 다음에 5번 늑골과 6번 늑골 사이를 우리는 제5늑간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때 여러분 이 4늑간, 네 번째 늑간, 그 다음에 제5늑간 어때요? 다섯 번째 늑간, 여기에 여러분이 좀 더 눈길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다시 이쪽 1번 늑골이죠. 그 다음에 2번 늑골, 3번 늑골, 4번 늑골, 5번 늑골, 6번 늑골까지만 제가 먼저 표현을 해볼게요. 그러면 1번 늑골과 2번 늑골 사이, 이 부위를 우리는 이 늑골과 늑골 사이 제1늑간이죠. 그러면 그 다음은 이게 제2늑간, 그 다음 제3늑간, 제4늑간, 제5늑간. 조금 전에 제가 제4늑간, 네 번째 늑간과 제5늑간, 다섯 번째 늑간에 눈길을 주시기를 부탁을 드렸죠. 그럼 여기 네 번째 늑간,
다섯 번째 늑간. 이 늑간이에요. 이 쇄골 중에서요. 이쪽이 좌측 쇄골이죠. 좌측 여기입니다. 좌측 쇄골. 중앙에 선을 쭉 내렸을 때, 즉 네 번째 늑간과 다섯 번째 늑간, 이 여기 4번째, 5번째, 네다섯 번째 늑간이 만나는 부위. 다시 말씀드려요. 쇄골 중앙선과 몇 번째 늑간? 그쵸? 네 번째 늑간, 다섯 번째 늑간. 이 부위가 우리는 바로 무슨 부위? 그래요. 심천 부위라고 합니다. 다시 정리해드려요. 심천 부위는 일단 좌측 무슨 골? 쇄골 중앙선과 이 선과 그리고 몇 번째 늑간? 네 번째, 다섯 번째 늑간이 만나는 그 지점, 그곳이 바로 심천 부위예요.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심천 부위를 찾은 이유가 뭐죠? 네, 이곳에 바로 청진기를 올려놓고 심장이 1분에 몇 번 뛰지, 즉 심박동수, 즉 이렇게 측정하는 맥박을 뭐라고 표현했죠? 심천 맥박을 측정하기 위함이에요. 그러면 지금까지 정리한 걸 제가 다시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그래요. 이제 마무리 정리합니다. 우리가 맥박을 측정하는데요. 여러분 이제 맥박을 측정하려고 합니다. 근데 맥박을 측정하려는데요. 맥박이 잘 뛰었다가 한 번씩 사라질 수가 있어요. 우리 이런 경우를 맥박이 만져지지 않네, 없어졌어 해서 이런 경우를 맥박의 결손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렇게 맥박의 결손이 있는 경우는 한 사람은 심천 맥박을 청진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은 요골 맥박을 측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심천 맥박과 요골 맥박 개수를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비교를 해서 차이가 있다면 어때요? 즉시 보고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때 비교할 때 굉장히 중요한 말씀드려요. 두 가지 사항이 아주 중요합니다. 여기에서 심천 맥박과 요골 맥박을 비교하기 위해서는요. 어때요? 2명이 필요하다는 거 엄청 중요해요. 왜 2명이 필요할까요? 맞아요. 지금 심장이 한번 뛰어서, 즉 심장에서 혈액을 쥐어짰을 때 이 혈액이 실제 요골동맥까지 도착이 되는 그걸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진짜 지금 심장이 뛰어서 이 뛴 혈액이 지금 바로 도착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2명이 동시에 측정해야 되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요, 반드시 이 경우는 1분간 측정해야 되는 걸 매우 중요합니다. 이렇게 1분간 측정해야 되는 이유는 어때요? 이미 맥박의 결손이라는 이상이 있는 경우는 규칙성이 어때요? 있다 없다? 없죠. 이렇게 규칙성이 보장할 수 없는 경우는 반드시 1분간 측정해야 된다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정리한 내용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문제 풀어봅니다. 맥박의 결손, 실제 맥박의 결손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렸죠. 맥박이 만져졌다 만져지지 않았다 이런 경우는요. 요골맥박만 가지고는 심박동수를 측정할 수가 없어요. 실제 이런 경우는 제가 심장이 실제 뛰는 소리를 들어야 된다고 했죠. 이게 바로 심천맥박을 측정하는 건데요. 이런 경우 요골맥박 개수와 심천맥박의 개수 그 차이를 비교를 하기 위해 동시에 측정한다고 했죠.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몇 번? 네, 2번 심천맥박입니다.